전세권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258페이지 공사 전세권 303조입니다. 네, 전세권도 소속이 어디예요? 네, 용익물건입니다. 자, 용익물건 어떻게 될까요? 자, 타인 부동산이 시작됩니다. 네, 타인 부동산 갑겁니다. 자, 이때 전세금을 지급하고 란 말이 나오네요. 전세금 지급하고, 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전세금 지급하고, 그 다음, 네, 용도에 따라서 뭐 한다? 네,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을이 되겠죠. 을. 그래서 을이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 따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끝났다라고 봅시다.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근데 만약에 만료가 됐는데 최초의 전세금 지급의 요소였으니까, 만약에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죠. 특징은 이제 경매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문에는 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당연히 나중에 가게 되면 전세권자 경매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는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존속 중에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용익 물건 성격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요, 이렇게 경매하고 우선 변제까지 준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거는 담보 물건적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출발이 용익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존속 중에는 용익 물건 성질이 드러나고요. 끝나고 나서는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물건. 그래서 이중 스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 스파이. 자,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타인 부동산. 그러면 갑의 명칭은 전세권 제공자니까 주인은 설정자가 될 것이고, 빌려 쓰는 을은 당연히 무슨 권자가 될 것이다? 전세권자가 될 것이다. 그럼 주인공은 설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빌려 쓰는 을이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주인공.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타인 부동산이죠. 자기 부동산 아니죠. 타인 부동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타인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그랬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 부동산은 전부 빌렸을 수도 있고 일부 빌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 설정할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빌려 쓰게 되면 당연히 이건 도면을 첨부해서 당연히 등기하는 건 아시겠죠. 자, 타인 부동산이니까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네요. 부동산이니까 여기 그러면 부동산 나왔으니까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고요, 건물도 있는 거니까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가능하고 건물 전세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암시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징은 여기 전세금 지급하고란 말이 포인트야, 이게. 그죠? 지상권에서, 그죠? 지상권에서는 치료 지급이 요소가 아니었고, 지여권에서도 치료 지급이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상지역권은
유상, 무상 다 가능하겠지만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전세권은 유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는 거지 무상으로 설정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전세금은 네, 반드시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겁니다. 기재해야 됩니다. 기재를 해놔야지 나중에 기간 끝나고 나서 안 주면 경매에서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금 우선 변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세금 가지고 놀 때 이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보통일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혹시 기존 채권을 가지고 네,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대신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네, 한 5억만 한 6억만 받고 4억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갑이 전세권 설정 받을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일정 기간 전세권 설정해서 사용하다가 다시 주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억의 채권을 전세금 지급으로 대신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대신할 수 있다. 이건 뭐 이제 판례 태도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용도를 위반하게 되면 네, 저기 설정자가요, 야 나가 해서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구가 도달하면 즉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들어 다시 왔어요. 물건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물건이다, 물건. 그러면 이거는 지상권하고 거의 내용이 같죠.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연습합시다. 사람이 물건. 그럼 어떤 사람이요? 전세권자가 누구의 물건을 갑의 부동산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네, 직접 지배한다고 돼 있죠. 그럼 직접 지배하면 여기서 물어봅시다.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주인이 해야 될까요? 빌려 쓰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전세권자한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선 유지는 설정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사람한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한다. 따라서 필요비를 지출한 다음에 주인한테 필요비를 상환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다만 계량 비용 같이 그죠? 계량 비용은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환을 요구해도 좋다. 그럼 지금 하는 얘기는 지상권하고도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려니까 천상 뭐 해야 된다 이거는 네 등기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상권도 등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누가 이 전세권을 침해를 했다. 눈 뜨고 못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상권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지배해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네, 배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배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거니까 갑이 다시 그 부동산에다가 타인한테 용익물권 설정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성이 있어요? 양도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물권이니까. 따라서 직접 지배하는 사람은 전세권 양도 또는 전전세 할 때 갑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처음 계약할 때 전세권 양도하는 거 금지하는 특약을 맺으면 아이고 요거는 유효한 겁니다. 여기 차이가 있죠.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자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였었죠. 근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아까 여기 있었죠. 위반하게 되면 여기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전부 다 전세권자 뭐에 관한 거요? 권리하고 뭐에 관한 거? 의무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간 만료란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여기다 써볼게요. 전세권에서는 혹시 아까 비교해 봅시다. 지상권에서는 약정했을 때 최단기가 있었고요. 약정하지 않아도 최단기였었어요. 근데 지역권은 규정이 없고요. 이 전세권에 가면 약정했을 때 전세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최장기도 있고 최단기 다 있어요. 자, 구체적인 얘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최장기는 두 가지 다 돼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전부 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근데 최단기는 토지 전세권은 인정하지 않고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해요. 그 다음에 기간 약정이 없으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각자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각자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자, 어디랑 달라요? 지상권하고 다르죠? 지상권은 약정 있든 없든 단기인데 전세권은 약정 없으면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갑도 통고할 수 있고 을도 통고할 수 있는데 이 통고는 이쪽도 6월이 지나야지 끝나고 이쪽도 6월이 지나야지 끝납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에서는 법정갱신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무슨 갱신이요? 법정갱신. 지상권에서는 법정갱신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동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전부 다 최단기 해가지고 기간이 보장받죠. 최소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갱신, 자동갱신까지 둬가지고 더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정갱신은 다시 또 가보니까 조문 구조예요. 토지 전세권은 없더라고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규정이에요. 법정갱신 자주 나옵니다. 자, 법정갱신을 보게 되면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주인께서, 설정자께서 6월부터 1월까지, 자, 여기 기간 만료예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갑이 점점점. 결국 뭐예요?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6월부터 1월까지.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 계약과, 그죠?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계약서 쓸 거 없다는 얘기예요. 6월부터 1월까지 주인이 말이 없었다. 그럼 기간 만료가 되면 뭐다? 자동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럼 방금 전에 기간 약정 없으면 여기 소멸 통고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정 없으면 이쪽 저쪽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갑도, 을도. 그래서 이쪽도 6개월이고 이쪽도 6개월이면 기간이 끝난다 이 얘기. 그래서 이 기간도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정갱신 나오면 시험에 나온다라고 가정해 두세요. 법정자 나오면 시험 문제거리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점 말이 문제가 없으면, 말이 없었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갱신은 법정 갱신이니까 이건 등기하지 않아도 제 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정 갱신도 어디 들어가 있을까? 상수형 경기 있죠? 상수형 경기, 이 기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동 갱신,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이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좋다. 따라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통은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건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법정갱신. 그래서 법정갱신은 이렇게 소멸 통고랑 한 짝꿍. 결국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다는 얘기는 소멸 통고란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갱신과 소멸 통고는 한 짝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두세요. 네, 기간 설명드렸고요. 자, 잠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담보물건 성질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 그 밑에 전세권이 일종의 담보물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주란 얘기고, 이게 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한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주가 가면 종도 데리고 간다. 이걸 수반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 전세금 반환 채권이 남아 있다면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에 효력이 미치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가 있기 때문에 변형된 가치물에 물상대의성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담보물건 할 때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담보물건 특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끝나고 나면 경매할 길을 두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순위보다는 먼저 받을 수 없고요. 네, 후순위보다, 또는 기타 채권자가 있죠. 후순위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입장권은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늦게 받아요. 후순위보다 먼저 받고 기타 채권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 지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일종의 무슨 성? 네, 담보물건 성질도 준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기 조문 하나 가지고 다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상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권, 그죠? 무슨 권이 있어요? 네, 전세권이 있으면 지상권 가지고 요거 할 때는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력에 해석하시고, 네, 지역권 나오면 이거는 땅이 있다. 그죠? 그래서 네 땅, 내 땅. 그래서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 땅 얘기. 그래서 요역지하고 무슨지? 승역지 관계를 기억하시고, 전세권 할 때는 법정갱신을 하나 꼭 좀 기억하세요. 무슨 갱신? 법정갱신. 건물전세권. 네,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이 물권적 성격 갖는 거, 내용이 거의 같다는 거. 지역권은 독특한 겁니다. 용익물권,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올 주장, 배타성, 그 다음에 양도성 똑같은 거니까 물건에 초점 두고서 정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용익물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지막 타임이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